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금일요, 두 개의 악재로 인해서요, 양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요, 악재의 힘과 시장 반응을 분석을 해보고요, 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테마 및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요, 18포인트 1% 하락한요, 1879로 마감이 됐어요. 저는 장 초반서부터 하락 출발을 했어요. 그죠? 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권, 그죠? 마감이 됐죠? 거기에 따른 부담으로 하락 출발했지만요. 이내 곧 보합권까지는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요. 이 김정은의 위독설이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이 되면서 장중 한때 한 3%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요. 결국은 낙폭을 크게 축소를 해주는 마감됐어요. 자, 밑에 것이 3분봉이죠. 자, 이 바닥권에서 그죠? 거래가 크게 실리면서 그죠?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이 돼서 일단요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악재의 힘, 그러니까 유가 하락이라는 사상 처음에 마이너스권이라는 것은 이미 5월물로 끝나는 그런 만기로죠. 하지만 6월물은 20달러 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유가 마이너스권은 일시적인 현상으로서요 지나친다 해서 주가가 바로 꽤 회복을 시켜줬지만은 김정은의 위독설로서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죠 아니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주가가 빠르게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고 또 그 얘기, 김정은의 위독설이 나오면서 기관도 그렇고요. 외국인들의 매도도 그렇죠?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강하죠. 거기에 따라서 조금만 흔들려도요. 어떤 촉발만 나오면 지수가 급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에서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뭐 회복력도 생각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인 경계심은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요. 반대로 또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갖고 그죠? 계속적으로 지수 분석을 해 드렸는데 20일 이동평균선이 오늘 1783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것이 1600 후반대에 있다갔죠. 1700. 근데 내일 정도 수준이면 1800선까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격이 20일과 주가의 이격이 한 마이너스 6% 우리가 10%가 넘어가야지 과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6% 내외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조정을 받더라도 그렇게 깊게 받지는 않는다. 기술적 분석상 이격을 갖고 분석을 하면은 좀 더 지수의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상을 볼까요?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날 3천억대, 그렇죠? 한 31일 만에 순매수 전환이 됐다가 어제와 오늘, 그렇죠? 어제는 한 4천억 후반대, 오늘 5천억 넘게 매도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렇죠? 또 기간마저도 오늘 한 1900억대 매도를 보이면서 쌍끌이 매도 시장의 부담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경계심은 분명히 가져야 되는 지수 때는 맞습니다. 어제 우리가 반도체 부분 갖고도 언급을 해드리면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치고 나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수 부담이다. 만약에 역으로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면은 이 코스닥의 요내 낙폭의 80%가 회복됐듯이 그 지수까지 그러면 2100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1차 저항대 1800, 2차 저항선 1980 정도 내를 보고 있었죠. 일단은 거기에 따른 기준점을 정해 놓고 좀 현금을 확보하자는요. 그거에 대한 변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경계하되 그렇죠? 일단 좀 더 상승적으로 문은 열어놓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죠. 오늘 코스닥 지수도 한 9포인트 1.4% 하락한 626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근데 오늘 보면은 그렇죠? 이 코스닥 지수가 그렇죠? 흔들림이 더 강했어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의 위독설이 돌면서 장중 한때요. 5.6%까지 그죠? 크게 하락했죠.
하락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는 이유는 그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 코스닥 지수는 낙폭 최근에 2월 중순에 고점 692에서 요번에 이 400대 그쵸? 초반대까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낙폭의 80%를 회복을 시켜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흔들림이 강했다 해서 코스닥 지수 상당히 불안한 그런 모습이 오늘 나타나지 않아서 조금만의 악재로 인해서도 주가는 크게 하락할 수 있어서 경계심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특히 20일 이동평균선이 579포인트로서요. 이 주가하고의 이격이 9%, 우리가 10%가 넘어가면 단기 과열이 돼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이격도 벌써 9%, 그러니까 경계심은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 조금 위안을 삼는다면요. 아래 부분이 보면요. 3분봉인데요. 아까 코스피 지수 3분봉과 그죠? 약간 더 센 그런 흐름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지만 경계심은 계속적으로 갖고 있지만은 저 시장 흐름에 우리가 이 주식 시장은요. 이 예단에 그러니까 미리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에서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완토를 짜 놓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위로는 문을 열어 놓되 그렇죠? 아니다 싶으면 또 치고 나고 그리고 철저하게 지금 새롭게 매수를 한다, 매매를 한다는 얘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서 최근에 5% 10% 이렇게 나눈 종목도 그렇죠? 오늘같이 밑에 크게 빠졌을 때 받쳐놓으면 5% 10% 나왔듯이 철저하게 단기 관점, 그러니까 길게 보기에는 지수가 많이 올라오고 오늘 봤듯이 언제든지 작은 악재에도 인해서도 주가가 크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지수대다. 그렇죠? 그거는 항상 염두에 보고 철저하게 단기 관점으로 위로 살짝 문은 열어놓고 시장을 대비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요것은 이제 5G 종목이에요.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이노와이러스죠.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온 종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HFR, 그렇죠? 2월 달에 역사 신고, 그러니까 이 2월 달에요. 역사적인 신고가가 났던 종목, 5G 종목 중에서 이노와이어리스, HFR, 그리고 서진 시스템이 2월 달 비슷한 시기에 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그리고 종합지수 하락과 맞물리면서 3월 달에 하락을 했다가, 다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요. 오늘 3월 19일 날 저점 찍고 올라올 때 말씀드립니다. 3월 19일 날 웬만한 종목들 다 같이 저점 찍었는데 3월 13일 날 저점 찍은 종목, 미리 저점 찍은 종목들을 잘 보자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뒤늦게 밀린 종목들, 그렇죠? 종합지수는 2월, 그렇죠? 중하순서부터 밀리기 시작했지만 뒤늦게 빠진 종목들이 있다. 그런 종목 잘 보자랬는데 미리 저점 찍은 종목들이 바로 5G 종목에 많다 그랬죠? 그리고 이 세 종목이 공통적으로 2월 달에 다 역사적인 고점을 다 형성을 했다. 먼저 근데 4월 달 들어와서 이노와에서 역사적 신고가 치고 지금 나갔죠? 오늘도 한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5만 원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 오른쪽은 그 다음에 좀 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HFR, 그렇죠? 이 세 종목 다 실적 올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KMW라든지 오일솔루션 이런 것들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실적이 무지 좋아졌거든요. 올해도 오일솔루션이나 KMW 실적은 작년보다 좋아지만은 그 상승률이 그렇죠? 증가율이 작년보다는 못할 거라. 근데 이 이노와이스나 서진이나 이 HLPR은 실적이 올해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HFR 그렇죠?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올라가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크게 올라가는 종목 잘 추격 매수는 안 한다 해서는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 그렇죠? 5 쪽에서 조금 선택을 한다면은 그렇죠? 뭐 투자 선임만 쓸지 나는 타고난 감각이 있어서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실센 이노와이러스 HFR을 공략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 일반 투자가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그렇죠? 빠르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인다는 건 내가 추격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추격 매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뒤따라 다니기 때문에 낭패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 그렇죠? 눌림목 매수를 하자라고 계속 말씀드려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관점이 봤을 때는 이노보다는 HFR이 낫고 그렇죠? 또 요거보다는 또 서진 시스템이 낫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7, 8월 달에 삼성전자 갤럭시 갤럭시 이
폴더블 폰이 2가 나오는데 요번에 신지, 완에서는 신지 부분, 그쵸? 그 접히는 부분인데, 그거를 KC 바텍이 거의 독점으로 줬는데, 요번에는 뭐 확정은 아니지만요, 서진 시스템하고 또 다른 하나의 업체, 그쵸? 나눠서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만약에 그거까지는 된다면, 그래서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5G 통신 장비, 알루미늄 함체, 그쵸? 스마트폰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에서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가는 종목.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노 완성에서 신고가, 그러니까 5G 종목은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에 맞는 종목을 선택할 때 투자 성향에 조금 뭐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은 보통 일반적인 투자가 분들은 HFI나 오히려 서진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리포트 나왔어요. 호실적의 CDMO, 그쵸? 위탁 개발 생산하는 모멘텀까지 보유해서 목표가를 상향한다는 얘기죠. 자, 최근에 보면은 이 미국에 있는 비오바이오 테크놀로지하고 한 4,400억 규모의 이 땅 생산에 확정 의향서를 체결하면서 그쵸? 올해 수주 목표를 초기에 달성했고 1분기 실적도 좋아진다 그러죠. 1분기 매출이 2072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3%, 그렇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626억으로서요. 흑자로 전환이 됐다라는 내용이죠.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상당히 좋은 리포트, 그렇죠? 자, 그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지금 5G에서 그렇죠? 대장주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거의 뒤따라가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지난 2월 달에, 그죠? 고점보다 이미 돌파를 한 상태다. 좀 종합지수는 아까 말한 대로 한 60% 못 미치는 낙폭의 반등이 보였는데, 이 5G나,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벌써 그 고점들을 다 돌파를 한 상태. 그러면 바이오주들도, 그죠?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필요하다라는 얘기.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13,000원. 뭐 추경 매수하기는 부담되지만 이런 종목들, 자기 테마에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밑에 있는 거면 NKMX나 코아시스템 8월 달에 첨생법이요. 지금 입법 예고가 오늘서부터 아마 되고 8월 28일서부터 그 법이 시행이 된다 그러죠. 코아시스템도 그렇고 NKMX도 그렇고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에요.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HLB는 좀 유상증자 때문에 한번 조금 빠지는 모습인데, 그렇죠? 한번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셀트리온, 뭐 계속적인 말씀드린 그런 종목군들이고요. 그러니까는 한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살아있느나, 그죠? 바이오주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많이 좀 올라가는 것들은 철저하게, 아까 제가 전제로 깐 거는요. 철저하게 지금부터 매매하는 것은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뭐 5%, 10% 뛰기만 하고 나오자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도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2차 전지주에 대해서요. 리포트가 두 종목이 돼서 나왔죠. 삼성 SDI 실적 눈높이 낮춰 목표가 하향. 신한증권 부정적인 리포트죠. 근데 또 일진 머트리얼즈, 그죠? 동방 만드는 회사죠. 그거는 또 충분한 투자 여력으로 중장기 성장 기대. 이건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삼성 SDI 올해 영업이익이 9,210억에서요. 한 7,100억에서 22.7%를 하향해서 지금 사태가 조금 실적이 부진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뒷부분에 보면요. 전기차와 OLED로 삼성 SDI 향후 10년의 먹거리를 보유한 회사로서 적극적인 매수 전략이 유력하다. 지금 흐름상으로,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파가 약간 나뉜다 했어요. 그러니까 5G가 조금 하고, 아까 말한 바이오주, 그렇죠? 그리고 비대면 관련주들이 좀 시장을 좀 주도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해야지 움직일 수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 그렇죠? 또 거기에 또 해당되는 따르는 2차 전지, 그렇죠?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삼성 SDI, 그렇죠?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그렇죠? 삼성 SDI, 그렇죠? 근데 모습은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에 지금 걸쳐 있는 모습이죠. 만약에 이것이 이 종목이 안 되는 종목이면요, 이 맞고 대밀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 평균선의 지지 저항 역할을 한다 했어요. 우리가 이 부분 보십시오. 지금 먼저 3월달, 그렇죠? 한번 반등을 줄 때 뭐 어떤 이동 평균선 먹고 빠졌나, 그렇죠?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선에 맞고 대밀리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4월, 한 중순경에도, 그쵸?
이 121선 맞고, 그죠? 꺾이는 그런 모습이죠? 요번에는 61선, 그죠? 자, 예전에는 이게 맞고 꺾이는 모습인데, 이거는 좀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 상대적으로 힘이, 강함이 나타난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오히려요, 아까 말씀드린 큰 흐름으로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주식 투자를 만약에 1억 정도를 한다 하면요, 지금 장기, 그러니까 한 달, 뭐 일주일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길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가 올해 연말까지 수익 내겠다 하면요, 오히려 반도체나 이 2차 전지 쪽으로 내 투자 금액의 한 6, 70%를 투자를 하고, 그렇죠? 나머지 3, 40%는 아까 말한 조금 좀 많이 올라가서 가격적인 리스크가 있는 5G가 됐던 이 바이오주가 됐던 그런 종목으로 조금 뭐 한 20%는 묻어두고 20%는 현금 갖고 그렇죠? 단기 매매 그런 영역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드려서 이 2차 전지도 최근에 보면 포스코 케미칼, 저는 포스코 케미칼을 가장 긍정적으로 본다 해서 2차 전지 중에서 특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번에 6월 달에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면은 코스피 200 지수에 새롭게 편입이 예정됐어요. 작년에 충분히 편입될 수 있는데 이게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로 넘어왔죠. 근데 그 기준일이 지나고 와서 200 종목에 해당이 안 됐다면 코스피 200에 포함이 되면요. 그렇죠? 지수 추정 펀드 있죠? 그 자금에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비엠, LG화, 그리고 아까 리포트에 긍정적이 나왔던 일진 머터리얼즈, LNF, 지속적인 관심. 조금씩, 이 종목도요, 조금 이 모습 보면 좀 단기적으로도 한번 우리가 진입을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오늘 심텍, 요 반도체 관련주죠. 심텍도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저는요, 반도체 관련주, 아마 지금 가장 지지부진한, 아마 요번에 반등폭도 가장 미약했던, 테마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종목들이 아마 이 반도체 관련주일 거예요. 그죠? 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비메모리, 소재, 장비 다 마찬가지로, 지금 반등폭이 약하지만요. 저는 아까 제일 먼저 바닥을 찍은 종목들이 많은 종목들이 포함된 것이 5G고 가장 늦게 하락한 종목이 5G입니다. 5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번에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뒤늦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반등해서 조금 시장에서 소외를 된 것뿐이지 철저하게요. 이 종목이 안 좋아서 못 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실적들 아까 삼성 S들 실적 계속 하향되죠. 근데 다른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다른 업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것이 실적 부분에서요. 반도체 관련주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뒤늦게 아마 반도체 관련주도 올라가니까 저는 올 한 해 봤을 때 반도체 관련주에 최소 한 3, 40%, 뭐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해서 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뭐 리노공업, AT테크놀로지는 우리가 이제 유상증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뭐 반 정도 줄여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증자 뭐 기준일 전후로 해서 뭐 다시 사는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고 아니면 증자 끝나고 움직이든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죠? 그리고 네페스, 테스나, SFA 반도체 계속적으로 그죠? 관심을 가져달라.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리노공업 한번 잠깐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자, 시장이 하락할 때 전혀 빠지지 않았다. 그죠? 그만큼 누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런 종목들 계속적인 관심 갖고 소재 업종에서는 SNS텍. 자, SNS텍이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를 하는데 일본 의존도가 90%였죠. 근데 최근에 SKC가 그죠? 이번에 공장을 가을쯤인가요? 완공을 하고 이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를 한다 그러죠. 거기에 따른 교도 국산화. 그래서 최근에 SKC가 크게 올라가는 이유도 바로 이 반도체 관련 소재 업체에 해당이 되면서 계속적인 관심 가져야 되고 동진 세미캠 그렇죠? 원익F에서 최소한 이게 지금 비메모리 소재 장비 업체로 나눠져 있는데 그리고 장비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원익 IPS를 말씀드렸는데 실적 상당히 좋아져요. 원익 그리고 유진테크가 기술적 분석상이요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종목들 최소한 내 관심 종목에 반도체 관련 종목 하면 요 종목들이 한 20개 조금 넘을 거예요. 이런 넣어놓고 타이밍만 잡으면 되겠죠. 한번 우리가 유심히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죠. 자, 테스나 그죠. 자, 요번에 빠지는 것도 3월 초순에부터 빠지기 7만 원대 빠져서 한 4만 5천 원까지 뒤늦게 빠졌다가 그죠. 최근에 좀
하락폭의 반등폭은 미미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런 종목이 좀 안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좀 길게 보면서 오히려 이런 종목.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80, 우리가 이제 1800포인트 대우는 반등을 줄 때 현금 20% 확보하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 저는 2차 전지, 이 반도체 종으로 한 5, 60% 맞춰놓고 그렇죠? 나머지 종목 맞추고 20%는 단기매.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한 2000포인트 좀 올라오면은 좀 현금을 더욱더 확보를 하자는데 이러한 종목군들 반도체가 내 밑부분 내 재산에 그렇죠? 포트에 어느 정도 깔려 있는 상태에서 조금 단기적으로 돌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요 밑에 계속적인 종목들, 요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타행위만 우리가 잡는데, 자, 박스권 하단 부분에 다 내려왔죠? 테스나, 그죠?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국면. 그러면 테스나가 나오면, 그죠? 다른 여타 종목들도, 그죠? 뭐, 상승폭, 그죠? 그것만 차이가 나지, 동반 상승은 가능하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막 올라가는 종목에게 눈에 띄는 것보다, 그죠? 손이 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받는 종목이 오히려 낫다. 많이 올라가는 종목, 아까 말한 이너와이어스, 뭐 계속적으로 언급해서 밑에서 사신 분들은 저는 끌고 가는 건 맞지만 지금 새롭게 진입하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 그건 철저하게 단기 매매 하시는 분, 감각이 타고난 분들만 하시는 역량이다라고 보시고 그냥 갖고 있는 분만 가자라고 오히려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렇게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 이런 종목을 해야지. 이게 이 종목이 테스나가요. 만약에 10% 20% 여기서 후딱 나와서 지금 55,000원인데 뭐 한 6만원, 그죠? 까지만 올라가도 내가 10%가 그냥 순식간에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또 치고 나와도 되는 거고. 지금 아까 말한 철저하게 단기간적으로만 접근하자.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포트에 이미 있고 하시는 분들은 오래전에 위에서 사신 분들은 끌고 가고 지금 새롭게 매매하는 부분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최근에 또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해서요. 중국이 지금 3월인가요? 부터가 조금 좋아진다 하죠. 스마트폰 판매량이요. 여기 내용 보면은 북미 고객사는 우려 없이 신모델 4월에 출시했고 중화권에서 예상보다 스마트폰 사업이 빠르게 회복이 됐다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 그렇죠. 그래서 2월 중국 내 스마트폰과 피처폰 출하량은 전월 대비 56% 감소했지만 3월 들어서는 23% 감소세가 축소가 됐다라는 내용에서 빠르게 회복이 돼주고 있다면서 이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에 대해서요. 뭐 지금 LG 이노텍, 여기는 이제 SKC 코오롱 PI 그죠? 이게 나오고 있는데, 그죠? 이 LG 이노텍. 근데 저는 일단 먼저 하나 전제를 깔은요. 스마트폰 관련주는 좀 딜 처지게, 그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비대면, 지금 오늘 비대면주는 안 했는데 언택트주는 그 종목들, 그리고 5G, 그리고 2차 전지 중에 이것을 제일 후순위로 봐야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한다면 LG 이노텍, SKC 코오롱 PI, BH, KG바텍, 세경하이텍. 그러니까 갤럭시 S20 관련주보다는 오히려 폴더폰 관련주. 아까 말한 대로 7, 8월 달에 폴더폰 2가 출시 예정이라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종목군을 오히려 선택하라. 3월 5일인가요? 3월 4일 출시한 갤럭시 S20은 지금 판매량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어차피 그거는 제껴두고 아까 말씀드린 이 폴더폰 그런 인기가 있다 그러죠. 그나마 그런 부분에서 폴더폰에 들어가는, 아니면 애플, 지금 LG 이노텍이나요, 이 BH 이런 것들은 애플양 매출이 큰 회사들이죠. 그런 부분, 중국 공장에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이 애플 공장 들어가면서 이제 LG 이노텍 이런 쪽에 관심 갖지 않으면 이러한 종목군,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이러한 종목군에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체험 VIP죠. 그러니까 유료 회원 이행가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그렇죠?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좀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 혼자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요. 여기 아래 그렇죠? 핸드폰 번호 있죠? 이걸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요 4월 21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소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